네, 법률의 쓸모 시간입니다. 얼마 전 경남 창녕에서 의붓 아버지로부터 심하게 학대를 받은 어린이 소식,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죠. 네, 사랑받아야 할 어린이들에게 가해지는 이런 학대 사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아동 학대 사건의 처벌에 대해서 오늘 황방모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이 경남 창녕에서 일어난 일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계모가 아이를 7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넣어두면서 또 아이가 숨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건을 접해보면 정말 이게 믿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문에 가까운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일단 아이들의 신체에 크게 상처를 입히게 되면 아동학대처벌법이나 형법상 상해죄 등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그 아동에 대한 신체적 손상, 정서적 학대, 그리고 성적인 학대, 방임, 이렇게 크게 4가지 행위를 아동학대로 봅니다. 그래서 18살 미만 아동을 때리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고 음란한 행위들을 시키는 것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이를 때려서 정말 심각한 상해를 입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 그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유기 방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번에 그 경남 창녕 계부의 경우에도 상습 아동 학대와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이 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이번 경남 창녕 사건, 지나가던 시민이 아이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학대 사건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이 아동 학대 사건에 있어서 이 아동 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게 은밀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쉽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아차리기 어렵고요. 또 학대를 받는 아동이 그걸 신고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제3자의 개입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현행법상 그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학대받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되는 상황은 주로 신체나 어떤 생활적인 부분일 텐데요. 아이의 몸에 뭔가 같은 상처가 자주 들거나 아니면 아이의 팔이나 다리가 부러졌는데 보호자의 설명이 조금 미흡하다든지 또 옆집에서 자주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린다던가 또 학교에서도 보면 지각과 결석이 잦고 철진한 옷을 입고 다닌 것 같은 그런 의심가는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학대가 의심이 되면 112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 아동학대를 발견을 해서 제3자든 누구든 신고를 하면 그러면 일단 보호자와 아이는 분리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범죄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그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 조치를 해야만 되는데요. 일단 먼저 그 아동 학대 행위를 저지를 하고요. 또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격리를 시킵니다. 그럼 만약에 그 피해 아동이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거 의료기관으로 보내고 또 아동의 동의를 받아서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또 피해 아동의 그 보호에 좀 미흡하다면 학대 행위자를 집에서 쫓아내거나 피해 아동의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전화를 통한 접촉 금지 등의 임시조치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와 같은 이런 임시조치를 위반해서 또다시 아동에게 접근을 하면 그때는 이 임시조치 불이행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해자들 대부분이 하는 말이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가르치려고 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매를 때렸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보면은 이 훈육과 그리고 학대의 경계가 좀 분명치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실제 사건을 접해보면 이 엄격한 훈육과 학대의 그 경계가 참 모호하고요. 또 어떤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가해자들에게 왜 학대를 했냐라고 물어보면 아니 나는 그냥 정당한 훈육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법에서는 친권자는 그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는 당연히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을 포함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 규정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될 소지도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최근 정부는 위 징계권 조항을 좀 개정을 하고 보호자의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훈육으로 인정할 것인지 이 여부는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꽃으로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어떠한 목적으로도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당연한 얘기죠. 오늘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 처벌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